오늘 정말 날씨 너무 따뜻해요. 바람도 좋고 하늘도 맑고.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지난 총선 이후에는 한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집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인종 누르면 되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내가 따님이랑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오, 세상에. 우리 저 장모님의 따님. 대표님 오늘은 카메라를 대표님께서 드시고 집안 구석구석 좀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집으로 찾아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건의 그렇습니까? 주인공을. 네. 이야.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드릴까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운동기구요. 이거는 뭔가 승마하는 것 같은데? 이거 승마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거 타세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카메라 들고 있을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는 우리 네, 어른들 네. 하려고 예, 제가 들고 어른들 하려고 있겠습니다. 이거 한 건데 요새는 애들이 와서 예. 애들이만 있어요. 어머. 그래서 한 단계씩 올리면 이제 빨라지는 거죠. 예. 아니 말 타는 게 전신 운동이 된다던데. 예. 우리는 이거 상당히 어렵게 배웠는데 네. 우리 저 첫째 손녀 네. 발도 안 짚고 막 이렇게 잘 몇 살인데요? 지금 9살 됐는데 지금은 걔가 우리 집에 제일 잘 타요. 역시 이거 젊음의 비결은 네. 애들은 이거 잡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어. 왼손에는 달줄 알았어요. 그런데 닿지 않더라고. 이게 나는 이제 애들 뛸 때는 옆에서 세줘요. 그런데 너 신나게 뛰더라고. 나도 이제 야. 덩달아서. 예. 키즈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저기 애들이 미끄럼틀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어머, 미끄럼틀도 있어요. 미끄럼틀이죠? 예. 대표님,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는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대표님의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키워드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어이구. 검색을 해서 추려본 이 키워드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어이구. 테니스, 색소폰, 그랜드 슬럼, 성시경. 내가 이분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기독교, 미스터 법질서, 정계 복귀. 어떠세요? 저 테니스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도 치세요?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황교안의 연관 키워드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사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 정말 어마어마한 요직들을 두루 다 거치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런 걸 거친 건 맞는데 네. 제가 뭐 그랜드 슬램이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들 사실은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예.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이었죠. 이거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많았고 좀 지기 싫은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러나 이제 안 해서는 안 되니까. 그때 시절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정말 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지나가실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어떤 요 장면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장면 있을까요? 에피소드? 뭐 많이 있는데 대개는 뭐 좀 보안과 방송에 나갈 수 관련된 있는 걸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 네. 이제 그 과정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3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권한대행 시스템이긴 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100% 신뢰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얘기도 하고 그냥 재미있는 거는 뭐 밖으로는 잘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바꿔온다면 그 날더러 이제 정해진 시간을 끝내고 나서는 근데 저 권한대행은 앞으로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이런 물어보는 뭐라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다른 생각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은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참 얘기하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거 아닌가? 하여튼 저 아니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대통령 간에 안 돼요? 돼요? 오케이 받았습니다. 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또 대통령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구속해 놓은 일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또 뭐 한 분은 건강도 안 좋고 그 지금 계속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면서 여성 대통령께서 그렇게 힘드신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만한 이제 또 형벌도 받았고 이제는 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결국은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연관 키워드 보겠습니다. 황교안의 연관 키워드 정계복귀. 저 대표님께 책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괜히 책을 드렸네. 아니, 딱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출간하심과 동시에 굉장히 뉴스가 됐었어요. 정계복귀의 신호탄이다라고. 정계복귀의 신호탄 맞습니까? 이 책은 이름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는데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 가시게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한 거예요. 뭐 정치, 재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싶어서 낸 그렇습니다. 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시 정계로 복귀하실 생각은 그럼 뭐 지금은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지금 뭐 이 엄청난 분열의 시기를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님이 영입을 하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민생,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저를 바라보면 뭐 좀 서툴다든지 뭐 종종과 다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정치를 모른다 이런 말도 할 거고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 또 전에 해보지 않았던 구태에 대한 청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런 노력을 쭉 한 건데 다만 또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화만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정치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분과 함께하면 혁신과 성과도 낼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을 했고 네. 뭐 중간에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두 곳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 김종인 위원장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당의 변화도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확 바꾸는 환골탈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주변에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나를 견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와 싸울 필요도 없다. 우리 안에서의 싸움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목표가 있거든요. 국민 망가뜨리는 세력들과의 싸움.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 뭐랄까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뭐 비용이랄까 그런 거겠지만 그거 어떻게 삭히세요? 그런 거는 다?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 할 일을 책임을 다 져야죠. 너무 교과서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사람인데 받으면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것도 아내가 있잖아요. 애들이 있고. 근데 저는 안타까웠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어떠세요? 그래도 속상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제가 느끼는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의 대상이 퍼스트가 이 나라와 국민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네. 포스트는 아내와 가족인데. 저는 세컨드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짝사랑인 것 같은 거죠. 다 해서 하는데 알아주지를 않는데 본인은 너무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순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쇼를 못 하잖아요. 네, 뭐 그러신 것 정치는 좀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예전에 그 농성 했을 때도요 김밥 한 줄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고기덮밥 같은 거를 이제 시켰더니 농성하는데 이 고기 있는 거 사치라고 그걸 다 덜어내고 맨밥만 드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짝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병이에요. 정말 이렇게 법전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다가 진짜 아니 근데 공무원은 법전처럼 이제 공무를 떠나면 인간처럼